먼저 한국의 예로서 평소 미식가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만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 귀빈을 접대할 때 한국의 전통과 상대국의 문화를 고려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오찬에서는 해산물을 중심으로 한 궁중 해물신 선로를 메인 요리로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돼지고기를 섭취하지 않는 이슬람 문화를 배려한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5가지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오미자, 논알코올 칵테일을 만찬주로 제공하여 화합의 의미를 강조하였습니다. 2023년 4월 26일 미국 국빈 방문 시 백악관에서 열린 만찬에서는 한국계 셰프 에드워드 리가 참여하여 한미 양국의 조화를 상징하는 메뉴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메뉴 구성은 양국의 화합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7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하여 만찬을 함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전통주인 경주법주 초특선이 테이블에 오르는 등 한국의 전통을 살린 메뉴가 제공되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 귀빈을 접대할 때 상대국의 문화와 한국의 전통을 조화롭게 고려한 메뉴를 준비하여 외교적 예우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지육림이라는 말이 있다. 고대 중국 하나라 거왕, 상은나라 주왕, 주나라 유왕은 모두 폭정과 방탕한 연회로 유명하다. 거왕은 마리에게, 주왕은 달기에게, 유왕은 포사에게 빠져 술잔치를 벌이다가 나라가 망했다고 한다. 마리, 달기, 포사는 모두 당대의 미녀들이다. 고대의 중국 왕들이 술로 못을 만들고 나무에 고기를 매달아 흥청망청 먹고 마셨다고 해서 주지육림이라는 말이 나왔다. 너무나 먼 옛날의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지만 황제와 왕과 대통령들의 만찬은 늘 호기심을 부추긴다. 예나 지금이나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가 오가고 외교와 밀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정상들의 만찬에 얽힌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당대의 사회상과 시대의 단면도 볼 수 있다. 만주족과 한족이 모이다. 청나라는 한족이 대부분이던 중국 땅에 만주족이 들어와 세운 나라다. 지배층인 만주족은 한족을 견제하면서도 끌어안아야 했다. 이런 정치적 상황이 담긴 만찬장이 있다. 강희제가 만든 만한 전석 제도이다. 말 그대로 만주족과 한족이 함께하는 자리다. 원래 만석은 만주족의 연회, 한석은 한족의 연회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청나라 초창기에는 연회도 만석과 한석이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강희제가 60세를 맞아 특별한 연회를 열었다. 중국 곳곳에서 65세가 넘은 노인 2,800명을 황궁으로 초청한 것이다. 이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면서 강희제는 만석과 한석을 한꺼번에 차리게 했다. 이것이 만한전석이다. 만한전석은 하루에 2번 사흘 동안 이어지면서 제비집, 상어 지느러미, 해삼, 전복, 공 발바닥, 사슴 힘줄 같은 산의 진미가 올라왔다고 한다. 하지만 현대 중국의 국가연회는 중국의 혁명가, 정치인, 공산당 집권 뒤 화려하지 않게 변했다. 화이양 요리는 중국 4대 요리 중 하나인데 해산물을 위주로 하며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특징이다. 이 첫 국가연회에는 익힌 요리 6가지와 불도장, 탕이 나왔다. 그런데 1960년대 마오쩌둥 주석이 국가연회가 너무 호사스럽다고 지적하면서 외국 귀빈이 와도 요리 4종, 탕 1가지를 내놓는 것으로 메뉴를 줄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메뉴를 더 줄여서 요리 가짓수가 3가지, 2가지로 줄었다. 시진핑 주석은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 집권 뒤에는 국가연회가 더욱 간소해졌다. 2015년 전승절 국가연회도 검소하게 치렀다고 한다. 네로 황제의 회전식 연회장 이번에는 서쪽으로 옮겨가 보자. 2009년 9월 고고학자들이 로마 제국의 악명 높은 네로 황제의 만찬장을 발굴했다. 로마 필라티노 언덕에 세워진 서기 1세기의 황금 궁전 도무스 아우레아 유적지에서 발견된 만찬장, 이름하여 코에나티오 로툰다는 회전식 연회장이다. 이 만찬장에 대해서는 당대의 역사학자 수에토니우스 등이 기록으로 남겨놓았지만 실물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00년 가까이 지나서였다.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주연회장은 둥근 방으로
천체의 회전 고대인들은 하늘이 돈다고 여겼다를 본떠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한다. 만찬장의 천장은 상아로 장식되어 있었고 꽃 이비처럼 벽을 타고 내려오며 숨겨진 분무장치에서 향수가 뿜어져 나왔다고 한다. 얼마나 호사스러웠을까? 게다가 방 전체가 돌아가는 방식이었다니 로마 공학 기술의 총하였을 것이다. 이 만찬장에서 네로는 포파이아 사비니와 함께 파티를 벌였을 것이다. 네로는 서기 53년 6월 9일 옥타비아라는 여성을 황으로 맞았다. 그러나 이내 옥타비아에게 실증을 냈고 이 여자 저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품페이 태생의 포파이아에게 폭 빠졌다. 포파이아가 아기를 갖자 네로는 옥타비아를 아예 쫓아내고 포파이아를 황으로 맞았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62년 6월 9일 옥타비아를 처형했다. 악행을 일삼던 네로는 결국 쫓겨났고 옥타비아가 숨지고 6년 뒤인 68년 6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페르시아 영광 되살리려던 파흘라비의 연회. 고대 서방에 로마 제국이 있었다면 동방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다. 그리스 사람들이 파르시 말을 쓰는 사람들이라 해서 페르시아라 불렀다는데 오늘날의 이란을 가리킨다. 이란은 고대 제국이었지만 오랜 세월 아랍, 봉급, 투르크 등의 지배를 받다가 현대에 들어와 다시 대국으로 우뚝 섰다. 그 주역은 파흘라비 팔레비 왕조였다. 이란의 왕은 샤라고 부른다. 1971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 동안 파흘라비 왕조의 모하마드 리자 샤는 페르시아 제국 창건 2500주년을 기념하는 거창한 연회를 열었다. 리자 샤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이란을 근대화서구화한 인물이라 칭송한다. 반대편에서는 미국, 영국을 등에 업고 국민을 억누르면서 공포정치를 자행한 독재자라 비난한다. 어찌되었든 확실한 것은 그가 자국민에게 쫓겨났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을 테러나되는 듯 대간시하지만 아야톨라 호메이니 한 사람이 선동한 것이 아닌 민중혁명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리자 샤는 몇 년 뒤 쫓겨나게 될 줄도 모르고 제국을 세운 지 25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온 세계 힘께나 쓰는 정상들을 초빙해 연회를 열었다. 이 이벤트를 기획하는 데만 10년이 걸렸다고 한다. 연회장은 오늘날의 시라즈 부근에 있는 고대 도시 페르세폴리스였다. 연회를 위해 페르세폴리스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까지 깔았다. 황량한 유적 주변에 손님들을 모시기 위해 천막 도시까지 만들었다니 가뜩이나 시달리고 백그라운 국민들이 좋아했을 리 없다. 주연 회장인 초대형 천막은 가로 24m에 세로 68m 크기였다. 텐트 주변에는 프랑스 등에서 가져온 꽃과 나무들로 꾸민 정원이 있었다. 음식 준비도 프랑스에서 맡았고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 잔 랑뱅진 램빈이 직원들의 유니폼을 디자인했다. 공항에서 연회장으로 손님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동원된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이 250대 싣기는 프랑스산 리모주였다. 호사스러운 연회의 절정은 10월 14일의 갈라 디너였다. 파울라비 왕실 가족 60명과 각국 정상들이 연회장을 메우고 1959년 산동 페리농 로제 와인으로 건배했다. 메뉴는 카스피해산 캐비어 구운 공작 같은 진귀한 음식들과 유럽산 고급 와인들이었다. 연휴에 초청받아 참석한 이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에티오피아의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 덴마크의 프레데릭 9세 국왕 부부 줄타기 외교로 유명했던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과 문화공주 네팔의 마헨드라 국왕 부부, 노르웨이의 올라브 5세 국왕, 영국의 필립 공과 앤 공주, 스웨덴의 칼 구스타브 황자 등 중동과 아시아, 유럽의 왕족들이 대거 참석했다. 왕족들뿐 아니라 현직 국가 원수들도 페르세폴리스를 찾았다. 유고슬라비아의 요시프 티토,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지성이었던 세네갈의 레오폴 세다르 상고르 대통령, 뒤에 사형당한 루마니아의 니콜라의 차우셰스쿠 대통령, 이탈리아의 에밀리오 콜롤보 총리, 미국의 스피로 에그뉴 부통령 등이다. 신발의 여왕으로 유명한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의 부인 이멜다도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김종필 총리가 참석했다. 석유 팔아번 돈을 헛되이 써대던 파흘라비 왕조는 키루스대 제 흉내 내기에 몰두하다가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대접한 것은 미국 대통령은 중요한 외빈이 오면 백악관에서 국빈 만찬을 연다.
푸시나 만찬 중에 외교적 결례나 불의를 빚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와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국무부의 의전 담당관과 백악관 집사장 국빈 만찬을 준비한다. 만찬장에서는 손님들의 이름을 카드에 써서 자리에 비치하는데 이 카드를 쓰는 사람도 정해져 있다. 백악관 공식 서예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백악관 셰프와 페이스트리 셰프가 요리와 빵 종류를 나누어 맡는다. 당초에는 대통령이 강요나 의회 지도부와 먹는 저녁을 통칭해 국가 만찬 스테이트 다이너이라고 불렀는데 19세기 후반부터 외국국 가수반을 접대하는 것을 만찬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첫 국빈 만찬의 손님은 1874년 12월 12일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의 접대를 받은 하와이의 데이비드 칼라카우아 왕이었다. 최근에 미국 국빈 만찬 중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저녁 식사를 한번 보자. 2015년 9월 시진핑 주석은 집권 뒤 처음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9월 25일에는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미국의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는 중국계 미국 디자이너 베라 왕의 검은 드레스를 입었고 시진핑 주석의 부인 펑리 위안은 자수가 수놓인 담청색 실크 드레스 차림이었다. 만찬이 열린 백악관 이스트룸에는 두 송이 장미가 수놓인 5m 길이의 실크 천막이 드리워졌다. 메뉴는 검은 송로버섯을 곁들인 수프 백악관 정원에서 직접 기른 호박 에피타이저, 중국 저장성 샤오싱의 경주 소웅줍의 콜로라도산 양고기 구이 등이었다고 한다. 만찬장에는 시진핑 주석과 동행한 중국 경제인들뿐 아니라 미국 정, 재계 거물들 전, 현직 관리 200명이 한자리에 있었다. 그 중에서도 헤드 테이블에 두 정상과 나란히 앉은 사람은 상하 2의 테마파크를 짓고 있는 월트 디즈니 최고 경영자 로버트 아이거, 애플의 팀 쿡,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등이었다. 저커버그의 중국계 부인 프리실라 캔은 당시 임신 중이었다.